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아우디 Q7의 뒷좌석으로 왔어요. 아우디 Q7 45TFSI 이제 곧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는 모델인데 이 차량이 지금 할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사전 예약을 하셨던 분들이 차를 취소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할인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Q7의 뒷좌석, 이거 되게 특이하네. 엄청 작아요. 센터 콘솔이 엄청 작고 등받이 엄청 누워있네. 앞뒤 조절은 이렇게 되는데 앞뒤 조절 전에 컵홀더가 되게 특이해요. 이게 뭐야? 이야, 이거 이게 이 물이 겨우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이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공간. 이런 거는 이렇게 도어 포켓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런 좀 저가형 플라스틱이 적용되어 있는데도 구멍 이렇게 두 개 나 있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구멍 두 개보다 훨씬 낫고 등받이가 그렇지, 이렇게 폴딩이 되면서 각도 조절이 되는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헤드레스트는 이거밖에 안 올라오네. 한 BMW X5가 한 요정도, X5가 한 요정도 되고 GL2를 이번에 시승을 해보니까 GL2가 요거보다 조금 더 한 요정도 되는 것 같아요. GL2가. 그리고 Q7은 이거 뭐 국내 자동차랑 똑같은데? 산타페 소렌토 리뷰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너무 누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야, 이 아우디 Q7 뒷좌석은 운동장이네요. 운동장. 이게 앞좌석 시트도요, 제가 키가 187cm인데 제가 탔을 때 무리가 없을 정도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등받이 너무 누웠는데, 어찌됐건 제가 타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해놨는데 이 레그룸이 이 정도입니다. 이거는 S클래스의 롱휠 베이스 모델, 7 시리즈의 롱휠 베이스 모델, 그 정도 실내 공간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BMW X7이랑 이 앞뒤 레그룸은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런데 등받이는 X7 최고로 누워도 한 요 정도거든요. 근데 이 정도가 더 편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이거를 위로 너무 누워가지고 시트벨트를 하잖아요. 너무 누워가지고 이게 어깨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어깨가 여기가,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그렇지. 한 BMW X7 정도 뒤로 눕는 자세를 해야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어도 시트벨트가 어떤 상황에서 뭐 자고 있다 이럴 때도 나를 안전하게 지탱을 해주는데, 이걸 맨 뒤로 하는 거는 주행할 때 말고 세워놓을 때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뒷좌석 각도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고, 제가 현대차 산타페 리뷰를 할 때 이렇게 제 키가 앉았을 때 헤드레스트가 저를 이렇게 지탱을 많이 못 해준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우디 Q7이 그러네요. 아우디 Q7이 이걸 좀 이렇게 키가 한 180cm인 사람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사람 정도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유럽인들보다 다리가 짧으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나 허리가 깁니다. 목도 길고. 그래서 제가 187인데 이거를 유럽 사람 기준으로 하면 한 197cm 정도 될 거예요.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시트를 완전 넣는 것보다 조금 뺀 정도, 그 정도 하고 허리를 앞으로 좀 하면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앞좌석에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쭉 올려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여성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시야가 좋진 않습니다. 나쁘지도 않고 그냥 보통 정도 수준이고, 이 손잡이를 잡고 있을 때 팔을 놓는 것, 그리고 센터 콘솔에 팔을 놓는 이 각도, 손목이 이렇게 좀 밑으로 축 처지긴 하는데 나쁘진 않아요. 뭐 이래도 되고, 파노라마 루프가 있는데도 천장 공간은 여유롭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손잡이 위치도 괜찮고, 요 LED 등 디자인도 괜찮고, 여기는 이제 러기지 네트 차단을 해서 짐칸으로 전부 활용할 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요 홀이 나와 있고요. 옷걸이 따로 나와 있고, 독일 애들이 이런 게 칼인데, 이런 거 소리
시거책 2개 있고, 여기에 그물, 여기 뭐 성경책 같은 거 한 일주일만 놔둬도 이게 쭉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정도 장력이고, 시트 착석감이 딱 헤드레스트 기준으로 앉았을 때 다리가 조금 뜨는 수준이에요. BMW보단 짧은데 메르세데스랑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 시트 벨트가 고정돼서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괜찮긴 하고요. 손잡이를 여는 느낌. 오, 와우, 문짝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이 문 닫을 때 보통은 이제 빡 하면서 귀에 압력을 주진 않거든요. 그런데 아우디 Q7은 문도 굉장히 무겁고 문이 잘 안 닫히고 세게 닫아야 되는데, 세게 닫으면 충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러고 있으면 이거 아이가 있으신 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뒷좌석에 탔을 때 문을 최대한 잘 조절해서, 아니면 아이들한테 잠깐만 귀 막고 있을래 하고 이렇게 귀를 막고 있게 한 다음에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문 열고 닫을 때 이 충격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꽤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헤드레스트 안쪽에 요 플라스틱, 윈도우 스위치 느낌, 도어 트림을 닫기 위해 요걸 잡았을 때 느낌, 전반적으로 그냥 뭐 상중하, 럭셔리, 그리고 뭐 이렇게 좀 그냥 그렇다, 한 중 밑으로 조금 요 정도 퀄리티로 그려집니다. 요새 볼보가 인스크립션을 그냥 다 갖고 오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사람들 눈이 딱 적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GLE 풀체인지 나오고 나서 가죽 질감에 대해서 욕을 좀 먹었고, BMW가 오히려 메리노 가죽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요 도어 캐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좋은 평가를 받는, 거꾸로 됐습니다. 옛날엔 BMW가 가장 좀 이랬었고, 벤츠가 제일 좋고 막 아우디 중간 정도 이랬는데 좀 반대가 됐고, 가운데 좌석이 턱이 한 요 정도 턱이 있는데, 이 차는 진짜 그 자녀가 셋인데 셋 다 뭐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신 분들 있죠? 그런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와, 이거는 2열이 가장 편한 자동차는 맞는데 이 가운데 턱이 있다는 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꽤 괜찮네. 정확한 건 우리 시트벨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또 나오나? 얘는 안 나오네. 이 정도면은 솔직히 꽤 괜찮아요. 꽤 괜찮고, 양 옆에 사람이랑 타협이 잘 되면 발을 요 정도만 놔도 이렇게 다소곳하게 괜찮네.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이 카시트를, 얘는 특이한 게 이렇게 유아용 카시트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따로 뗄 수가 있어서, 카시트를 항상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걸 떼고 다녀도 되긴 하는데 좀 보기 좋지 않긴 한데, 어쨌든 이게 탈거가 된다, 쉽게 장착이 된다. 그리고 보통은 유아용 카시트를 왼쪽 오른쪽에 하고, 가운데 이제 어머니 되시는 분이 앉기가 굉장히 좀 좁고 불편하고 이런데, Q7은 괜찮고요. 그리고 이 유아용 카시트를 가운데 좌석에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 2개 하고 어머니 되시는 분이 여기 앉아도 되고, 그런 식으로 다자녀이신 분들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장착이 되죠. 이 차량을 타고 내리는데 불편하냐 편하냐, 이걸 좀 살펴보는 아주 빠르게 탑승을 제가 할 건데요. 아주 빠르게 탑승이 아주 빠르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Q7의 단점을 한번 보죠. 이게 되나? 리모컨으로. 창문이 전체가 내려오진 않습니다. 요 정도. 요렇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로 했을 때 한 노트 10 플러스를 가로해 놓고 3분의 2 정도, 요 정도가 남는다. 요 정도가 남는다. 그리고 창문이 닫힐 때 끝에서 퍽 이러는 게 아니라 슉 이렇게 닫힌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빠르게 탑승으로 타고 내리는 게 어느 정도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탑승. 문이 이만큼이나 열리니까 오우, 목이 잘못하면 이렇게 팍 꺾일 뻔했네. 네, 어쨌든 아주 빠르게 탑승이 이 정도니까 타고 내리는 게 얼마나 편한지 그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문이 BMW X5와 X6 이제 나올 차, 그 차들은 되게 조금 열려요. 조금 열리기 때문에 유아용 카시트를 설치하는 거나 성인이 타고 내릴 때 뒷바퀴가 굉장히 가까이 있고 막 이렇게 비틀고 타야 되는데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우디 Q7이 지금 할인을 이 정도 했을 때 메리트가 있냐 없냐를 치면 공간적인 부분에선 끝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차를 보니까 2020년에 국내 출시할 아우디 Q8 이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이 타입에서 이 정도 공간이면 이걸 쿠페형으로 뒤를 깎아놨다고 해도 뒷좌석 공간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주제로 다양한 방송을 또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